안녕하십니까, 차차입니다. 여행 다녀와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연초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저는 지금 굉장히 정신없이 대행사 특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새해 계획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딱히 공유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새로운 이 강아지 친구와 함께. 너무 귀엽죠? 미국에서 온 강아지 인형인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탁순틀을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좀 느낌이 좀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것이. 듣지 마 이런 거. 아무튼 2026년에 새해 계획을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시작부터 난 좀 달라졌어 올해. 왜냐? 다이어리를 사서 잘 쓰고 있거든요. 이제 2주째 이런 느낌으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해 계획을 또 심지어 다이어리에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2026년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카테고리를 한 5가지로 나눠서 좀 계획을 세워봤거든요. 첫 번째는 생활적인 측면. 다이어리를 한번 꾸준히 써보자. 이게 진짜로 사실 굉장히 진부한 새해 계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항상 크게 다가오는, 그래서 감히 신년 계획에 별로 끼고 싶지도 않아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었던 게 일기 쓰는 거. 그래서 맨날 일주일치 몰아서 쓰고, 학교에서 이제 일기 안 써도 된다고 했을 때부터 그 이후로 다이어리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2026년에 다이어리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20대 초반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신체적 나이가 더 늙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몸에 알코올 같은 게 쌓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요즘에 그걸 엄청 많이 느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진짜 기억이 안 나.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아, 이거 조금 심각하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진짜 제 기억력이 있어서 진짜 자부하면서 살았거든요. 장기 기억력도 좋고 단기 기억력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어제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회사에서는 업무 계획이나 업무 일지 같은 걸 쓰니까 내가 그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기억하지만, 이 생활적으로는 내가 뭘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조차도 막 가물가물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진짜 꾸준히 한번 써보자.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주변에 다이어리 쓰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다이어리라는 거를 꾸준하게 쓰려면, 그러니까 못 쓴 날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초등학생 때는 일기를 꼭 숙제로서 써야 됐으니까 전날에 안 썼어. 그러면 그 제출을 해야 되는 날에 2, 3일을 몰아서 쓰잖아요. 근데 다이어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날 쓰게 되면 쓰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 매일매일 기록해야 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숙제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를 쓰는 게 꾸준히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맨날 쓰진 않아요. 그치만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사야 될 것들, 핸드폰 필름, 무슨 약속, 그리고 무슨 자료를 전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그 한 2주 했다고 루틴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리 되겠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가볍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행. 제가 또 제 일상에서 여행을 빼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국내 여행이어도 1박 2일이어도 이 여행을 분기마다 한 번씩은 꼭 가자. 그러니까 최소 1년에 4번은 가자의 목표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 여행을 가서도 되게 느낀 게 많거든요. 항상 여행을 갈 때마다 뭔가 인간적으로 되게 좀 성숙해지는 부분도 있고 제 삶에 있어서 시야가 되게 넓어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모토처럼 생각하고 되뇌이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여유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평일 낮에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부러워하고 말고 이랬는데, 저는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서부터는 꼭 평일 낮이 아니더라도 주말 낮에 햇빛 좋을 때 조금 일찍 일어나서 테라스 있는 데 가가지고 커피를 마신다. 저 재택을 할 수 있는 날에는 점심시간에 가까운 집 앞 카페를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신다거나, 약간 이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행도 항상 그냥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은 갈 수가 없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여유가 많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에도 조금은 이게 분기마다 내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여행을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은 꼭 가자가 제 목표입니다.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모자 쇼핑 그만하자.
다만 사고 싶으면 분기당 1개만 사자. 아 기다려봐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한 80%가 작년에 산 모자예요. 이게 좀 심하잖아 솔직히. 작년에 산 모자가 19개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반성하게 되네? 근데 물론 진짜 다 잘 써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좀 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더 잘 써보자. 좀 심하다 진짜. 근데 이제 전 저를 알아요. 이렇게 아예 사지 마 이래버리면 저는 청개구리 같이 구는 사람이거든요. 살 거면 분기당 하나만 사. 요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네. 요거는 좀 진짜 꼭 지켜보자. 이게 사실 무리가 될 정도 어려운 계획들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 다음 파트 경제적인 파트예요. 작년에는 30이었지만 올해는 이제 한국 나이로 31살로서 본격적으로 좀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살기 어려운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지 않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같은 말이잖아.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뭐예요? 저는 딱 하나. 내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그리고 내 차. 요것만 있어도 열심히 산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저에게 큰 목표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 다른 목표들은 그걸 위한 뭔가 수단과 방법일 뿐, 궁극적으로는 그게 제일 큰 목표란 말이에요, 저한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엄청난 문과에다가 저의 성향과 특성상 뭐 이런 재테크 쪽으로 진짜 잘 몰라요. 문외한이야.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적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걸 외면할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는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공부를 하자 이런 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 같은 것도 좀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흐름만 잘 따라가고 있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흐름에 좀 관심을 갖자. 그런 시장 상황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미주를 조금 공부를 해볼까 싶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적금을 들잖아요, 보통. 그럼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을 적금을 들었다고 쳐. 그러면 뭐 올해는 그 중에 50만 원 적금을 들고 50만 원은 그 미주에 뭐 1주씩 이렇게 적금 들듯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한번 좀 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도전. 단타를 치고 빠져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씩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재테크 공부할 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어지는 게 제 영상을 그래도 되게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이제 2025년 11월에 만기가 됐어. 2년이 넘어서. 근데 나 아직 여기 살고 있잖아. 재계약을 했거든요. 원래 저는 여기서 딱 2년만 살고 나가자.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했는데 쉽지가 않아. 말이 쉽지가 않아. 돈이 많이 들어. 근데 돈이 없어. 작년에 제가 또 차를 샀잖아요. 그게 크더라고. 그래서 2년을 더 살아야겠다. 2년을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년 후에 이사갈 보증금을 계획적으로 모아보자. 나는 열심히 모으긴 했거든? 근데 그게 진짜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안 모았다는 뜻이지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몸 건강 관련한 목표는 일단 제가 이번에 미국 여행 가서 핫 요가를 미친 듯이 하고 왔잖아요. 또 핫 요가로 느낀 게 되게 많거든요. 역시 나는 몸을 움직일 때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나누는 에너지, 요가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요 시간이 충격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좋았던 거는 미국의 핫 요가 스타일이 좋았던 것 같기는 해. 나한테 땀 많이 나는 것도 좋고 업비트 뮤직을 들으면서 되게 하이텐션으로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요가를 할 수 있기도 하고. 한국에서 그런 데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사실 없더라고요.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내가 요가만 봤을 때도 좋았던 것이 있었으니까 요가를 한번 배워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행에서 갔다 오면 요거 하고 싶다, 저거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는 이거 한국 가자마자 바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그래도 오늘 요가를 새로 갔다 와봤어. 역시나 요가가 진짜 힘들더라고. 요가가 운동이 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너무 되더라고. 막 땀이 줄줄 나더라고. 그리고 잔잔하게 나의 근육을 다 쓰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몸으로 느끼고 이런 게 또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요가를 주 2회 꾸준히 해보자. 그리고 요즘 추워가지고 밖에서 러닝은 진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을 끊으면은 이제 뭐 러닝도 하고 또 근력 운동도 깔짝깔짝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을 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용하는 것만 해도 10만 원 이상이 넘더라고. 아니면 1일권을 끊으면 그 막 3만 원씩 이렇더라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이사갈 보증금을 못 모은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민센터에 구립체육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달에 5만 원이라는 거예요. 헬스장 이용하는 게. 근데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 괜찮아. 러닝머신 10개씩 있어 막. 그래서 제가 그걸 끊었어요. 요가 2회, 그 주민센터 체육 3회 이렇게 해서 주 5회 운동 좀 꾸준히 하자. 요렇게 기반으로 건강관리 좀 하자. 건강이 진짜 제일 중요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 울트라 백화점 전시 혹시 아세요? 그걸 갔다 왔어요. 회사에서.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여행을 갔다 와서 느낀 것들에 관련한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글귀들을 제가 모아왔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공유를 하려고. 이번 여행이 끝나면 새로운 생각이 차오릅니다. 맞잖아. 우리가 어딜 가든 새롭게 깨달아오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 그러면 이렇게 고민의 결과보다 고민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행에서 찾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도달한 결론인지, 어떤 이유에서 접근한 시도인지, 또는 어떤 문제에서 출발한 해답인지를 분석하고 상상하며 디코딩할 필요가 있죠. 이게 엄청 와닿더라고요. 요가를 열심히 배워야겠다. 여유를 더 가져와야겠다라고 느낀 게 배경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요가만 예를 들면 사실 이게 엄청 개인적인 배경이긴 하지만 저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 근본적으로 이 일이 재밌는가? 이런 고민까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가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이럴 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물론 난 당장 요가 선생님을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즐겁다고 느꼈던 거를 한번 꾸준히 해보자의 결론이 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 내가 거기서 그렇게 느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바뀌는 게 있을까? 없잖아요. 어제와 같은 생각, 어제와 같은 일을 하면서 내일이 바뀌기를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여행에서의 생각과 경험... 갑자기 또 눈물 날 것 같아, 왜. 여행에서의 생각과 경험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면 행동해야 하죠.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글이. 세 번째, 새로운 생각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기로 했다면 빠르게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말이죠. 여행을 갔다 와서 이 전시를 봤거든요.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당장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요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 진지해졌죠. 나 이거 성장했다니까? 한 살 먹었어, 나. 그러고 이제 두 번째, 하반기에 하이록스 나가보고 싶어. 하이록스가 1km 뛰고 하나 운동하고 1km 뛰고 운동하고 이런 거잖아요. 유산소랑 근력을 다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유산소는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맨날 유산소만 할 순 없잖아요. 근력 운동도 할 겸 하이록스 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2명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팀이 돼서 으쌰으쌰 하면서 힘내자,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하는 그 모습이 또 너무 눈물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집 앞에 알아놨어요. 할 수 있는 데를. 근데 이거는 완주는 못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자에 조금 가벼운 목표여서 이건 하반기 목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 관리. 진짜 그 연예인 피부 관리 이런 느낌보다는 수분, 피지, 모공, 주름 이런 관리들을 조금 해보자. 조금 데일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부담되는 선의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뭐 커피 몇 잔 안 먹으면 조금씩 모아서 해도 되더라고. 나는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한 줄 알았어. 뭐 운동뿐만 아니라 보이는 피부 관리나 냄새 관리 이런 것들도 자기 관리들이 좀 잘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나를 위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조금 꾸준하게 받아보자. 왜냐면 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영상 봤거든요. 다르더라고. 막 이런데 막 다크서클도 엄청 내려오고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홈케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피부과 또 다녀볼 건데 이제 여러 기초 피부 관리 그런 제품 브랜드들에서도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됐어.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 꽤나 중요해. 유튜브의 목표. 현실적으로 유튜브가 제가 지금 8만 명이 좀 넘잖아요. 지금 계속 정체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한번 10만에 도전을 해보자. 10만까지 도약을 하려면 어떤 걸 해야 하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100만 막 이런 구독자가 많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좀 이런 일상을 차장님들이랑 오래 나누고 싶거든요. 가늘고 길게 이런 느낌으로 소소하게 좀 많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
시작한 유튜브고 여전히 저는 변함이 없고 어쨌든 저희 본업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여기 일정 시간 이상으로 막 매일 촬영하고 매일 편집하고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컨텐츠를 지금 4개를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6개, 7개를 올리겠다. 요거는 너무 무책임한 계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쇼츠라도 조금 활성화를 시켜보자. 항상 올리는 거에서 뭐 짧게 뭐 한두 개씩 올리는 거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조금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쇼츠를 뭐 한 달에 2개, 3개 요렇게만이라도 조금 해보자. 좀 다양성을 늘려보자.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또 좀 궁금해요. 차장님들은 나의 어떤 영상을 보는 게 제일 좋은가? 차장님들의 시선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의 영상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의 영상이 좋았는지 아니면 제가 뭘 하는 걸 보는 게 여러분이 좋은지 이런 거 댓글 좀 많이 남겨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에는 조금 더 그런 걸 토대로 다양하게 영상을 재밌게 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 취소 버튼은 안 눌러주면 안 되겠냐. 간곡한 부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식 관련한 중요합니다. 펜을 놓은 지 10년차 점점 이제 빡대가리가 진짜 중요해. 공부해야 돼. 근데 제가 또 이번에 어쨌든 여행을 가서 느낀 거는 영어 잘해서 나쁠 거 없다. 나의 시야가 넓어진다. 나의 세상이 넓어진다. 물론 여행에 가서 쓸 수 있는 영어들 있죠. 간단한 그런 기본 회화 같은 거 할 수 있지. 근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 더 다양한 표현 이런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번 여행에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영어 공부를. 좀 이게 고민되더라고. 저의 성향으로는 스픽, 뭐 듀오링고 이런 것처럼 핸드폰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그게 저는 조금 안 맞아요. 약간의 압박이 있어야 조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더군다나 제가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거 오래 타지도 않으니까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전화 영어를 해봤는데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숙제 같은 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 대화만 나눌 수 있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전화 영어도 조금은 안 맞다, 성향상. 차라리 화상 영어를 하거나 성인 영어 학원을 가거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는지 장단점도 전 좀 궁금하고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일단은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회화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 추천 방법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 추천 같은 것도 좋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난 또 조금 다른 것 같아. 요렇게 해가지고 2026년 계획을 한번 쫙 다 세워보았습니다. 물론 다 못 지킬 수도 있어. 그치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 내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저한테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오늘 너무 진지해. 어떡해? 그렇게 진지해질 때가 좀 되긴 했어 사실. 여러분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2026년을 시작하고 있는지 또 좀 궁금하네요. 댓글로 또 여러분의 목표도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베낄 게 있으면 저도 좀 베껴보고 좀 더 서로서로 이렇게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주차나 됐지만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쉬는 그렇게 살자. 저의 목표 계획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더 잼난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